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한평에서 오신 조승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출연을 하셨죠? 예. 하셨는데 오늘은 이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쓰라린 패배를 맛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호남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조성철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예. 예. 지난번에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옥 갔던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예. 사실 이제 호남의 상태는 지금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전남 한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그 할머니들 공공국 근로하시거든요. 보통 70세 넘으신 분들이 길가에 이렇게 조끼 입으시고 뭐 휴지도 짚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재명 그러면은 윤석열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어? 이제 TV를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에 대한 부족을 그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지역민의 모두가 사실은 그 판단 후 유보 과정에 토론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지역이 급변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윤석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아주 이제 증폭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안철수 단일화고 하면서 위기의식이 플러스가 되면서 사실 이제 지역에 대선에 대한 어떤 방향타가 제대로 딱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온 지역 전체가 거의 지금은 뉴스는 거의 보지 않는 분위기고요. 예. 예전에 우리 7% 8% 이렇게 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근데 12%가 나왔다. 지역 정치인들 전부 다 당직 내려놓고 반성해라 너희들. 12%밖에 안 줬는데도 우리가 7%로 그대로 줬으면 이겼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 갭을 못 메꿨다. 보통 보면 이제 중앙 정치에서 호남 정치를 전략적 선택이니 이런 연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서민들, 진짜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미련한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솔직히 지역의 시민의 정치 의식이 높다. 이제 호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줍지 않은 평론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광주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뜨거움과 혼의 정치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남표가 결집한 결정적인 계기는 단일화로 봐야 되는가요? 저는 토론이라고 봅니다. 토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순간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어떤 이 변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철수 선수의 단일화가 완전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런 어떤 역풍이 상황에. 지대로 불어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윤석열 안 되는데 하는데 이제 딱 단일화 오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4일날 5일날이었었는데 그 사전 투표가 3일날 된 거 아니에요? 3일 아침에 오전 8시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당 때이기 때문에 호남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호남 분들은 역풍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확 돌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영남에 있던 안철수 지지하는 분들은 기권하고 좀 그런 영향이 오는데, 근데 이번에 그 선거를 치러봤더니 역시 이 호남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만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추장민들에게 계속 전화를 돌린 거 아니에요. 이걸 대단했습니다. 보고 임박해갖고 국힘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저 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거야. 근데
4, 50대 그동안 우리하고 어떤 그런 공통의 어떤 그 의식적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랬으면 내가 그러는데 야,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또 호남의 정치에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봉도사님은 이제 그 서울시장을 나가신 걸로 하시고 예. 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홍보가 잘못됐나? 자, 우리 그 조성철 한평 군수 출마 예정자입니다. 조성철 한번 달아주세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정말 멀리서 왔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좋은 이름. 좀 나오네요. 야, 조성철 쫙 달리면서요. 이번에 되겠는데요. 한평 군수 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분들이 권리당원이 많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무척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갖고. 우리 정치 도매상들. 도매상들 사석에서 보면 우리를 제압해버려요, 그냥. 뭐든지 오바해서 세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정치의 문제는 사실은 좀 강제될 필요가 있다. 좀 중앙에서 정당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보다 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손에 많이 달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우리 봉도사처럼 그냥 화끈하게 딱 뭔가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유권자하고 그냥 딱 내가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딱 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전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신경 써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눈이 사시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정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그 몇 명 나왔어요? 한 평에? 저희는 8명이 나와 많이 있습니다. 나왔다. 유력한 분은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약간 쑥스러운데. 쑥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평 군수했던 이석형 군수 또 나왔고요. 다시 나왔고 현직 군수님이 계시고 나머지 6명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강이. 근데 그 이석형 군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그 형은 좀 심하다. 삼선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예, 삼선했습니다. 아, 그건 좀 문제 있다. 삼선까지 해놓고 다시 나간다는 거는. 삼선은 못 하잖아. 아니 쉬었죠. 몇 년 쉬었죠. 많이 쉬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 중간에 이제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출마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또 이 한평 군수를 하겠다는데 이건 좀 상도에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을 늘 두려워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해요? 이제 같이 하시려고 하시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는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을이죠. 을이 아니라 거의 뭐 병정이지 뭐. 을이 돼야 돼, 을. 을이 돼야죠. 그리고 삶도 의리로 살아야 돼. 을. 근데 제가 김포 을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한 20년 더 됐죠. 그래요? 오래된. 난 얼마 안 됐어요. 나는 한 70년 됐어요. 우리 부모 때부터. 그 말씀하시는 수준이 거의 김동연, 안민석 같은데요. 왜요? 경기도 몇 년 사셨어요? 30년 사셨고. 이런 바보 같은 50년 사셨고. 그거 갖고 따지냐? 아유 씨. 우리 그 조성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현재 6명 중에 제일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5대5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5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후보가 한 명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시골이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돈 안 드는 선거 좀 합시다. 그리고 돈 선거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과연 좀 선거하면 그 유권자도 완전 돌아버리는. 그 나중에 그걸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 빚이에요. 빚이죠. 돈으로 된 선거 그런 정치인들 이제 없어져야 돼. 지역은 아직도 그게 살아 있어요, 근데. 심각합니다. 저 이제 뭐 선거한다고 내려가니까 뭐 이제 50억, 막 많게는 70억 이야기를 해서 제가 도대체 돈 문제 제가 그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70억? 몇몇 이제 소수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보다 그런 걸 이제 가서 이제 좀 바꾸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신 이 경력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후보가 별로 없죠. 저희는 저 혼자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한번 강조해 보세요. 징역 갔다 온 거. 남측에 갔다 온 이야기를 왜 그리 질문하세요? 잊어먹거든. 간단하게 1분 동안 1분 동안 징역 자기소개서. 제가 89년에 그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 관련한 거의 학생운동을 하면서 보인 학생운동 활동가 있었죠. 그래서 3년 10개월 89년에 들어가서 93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89년도에 들어갔고 93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3년 살았어요. 조성철 동지가 감옥 살 때 나는 미국 유학을 가 있었네. 와, 저는 이미 그 전에 1년 6개월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다녀오셔도 그러면 그 뒤에 한 번 더 가셨잖아요. 그건 최근에 갔다 온 거고. 우리 집사람이 절대 가지 말라고 이제. 방송에서 엄청 조심해요. 응? 그래서 이제 조대 이철규 여사 아시는 분이 있네. 그렇습니까? IBH. 조대 이철규 열사. 제대로 한번 동네 정치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뭔가 좀 다른 정치 지역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정체성 부분.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또는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가? 이제 저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앞전 선거에서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 열심히 지지했고 이번에는 그 강 의원이라고 강 의원이 그 한총련 의장을 한 저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감옥 살았는데요. 그 친구가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술 먹는 멤버예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감옥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여쁜 후배였고 참 이 애띤 그 어린 나이에 저희 대학생들하고 감옥을 살면서 깊은 정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가장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 지지하고 후원하면 일단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 의원이가 한총련 1기 회장이잖아요. 1기 회장인데 저보다도 후배인데 저기 사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성철 선배님보다 10살은 더 많이 들어 보여요. 강 의원. 강 의원?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강 위원의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 위원 네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으면 너와 나의 동지적 믿음으로 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심플한 거예요. 공부를 또 했죠 제가. 심플 플러스. 한 평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거 이제 이야기 1분씩. 저 지금 권 실장 초조해. 이제 호남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호남민들에게 대해서 그냥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 수준은 이미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오늘 얘기한 대로 돈 드는 정치 안 하겠다. 그렇죠. 돈 쓰는 정치 안 하겠다. 맞습니다. 이제 운동권 출신의 배짱으로 절대 그거 안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저는 또 이제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지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이.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존경합니다만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너무 일을 안 하셨어요. 지역에서.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이제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역의 그런 어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결국은 이제 중앙의 정치 인맥이라든지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뛰고 또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가 그런 전도사로서 정치인의 역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말 개인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호남은 더 낙후돼 있는 상태고 뭐 앞전에 이제 이명박 시절에 그 친수구역 특별법인가 해가지고 친수구역 특별법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면제를 해준 거예요. 총량제가 있는데 총량제를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친수구역을. 근데 그 낙동강 변에는 뭐 에코시티인가 한 5조 들여서 했어요. 5조 맞습니다. 그런데 승천보라고 여기 영산강 변에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 3조 정도 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5천억 뭐 다시 올리고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지역의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있고 영남과의 불균형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역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하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산업 단지에 모두 모아서 집약적으로 해서 좀 대단위에 도시 그런 대단위에 산단을 만들시 농업 산단을 만들면 사실 이제 중국이나 이런데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해서 육체노동 좀 줄이고 고부가 가치 농업을 하게 되면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에서 전략 산업이나 안보 산업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평에서 먼저 제가 공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유유지가 있으면 한번 거기다가 산업단지 만들듯이 정부 자원이라든지 집중 좀 끌어서 그런 걸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농촌의 어떤 소멸위기라든지 또 농촌이 균형 발전에 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혁신도시나 이런 데도 좀 내려올 수 있게 주거나 교육을 플러스 하듯이 농촌에도 전원주택을 잘 만들어서 또 기촌할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좀 늘으면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그 한평 군수에 출마한 예비 후보 조성철 89년도 정통 운동권 출신으로 감옥도 징하게 갔다 왔고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경선 때부터 지지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 정통성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한평을 지역균형 발전 그다음에 농촌을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한평군 같은 것을 제대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국가규정발전위원회에서 인구소멸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뵙고 저도 아이디어 있으면 조그만한 것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한평 중학교 나왔어요. 한평 중학교. 초등학교는요? 한평 초등학교 나왔어요. 한평 초등학교. 고등학교. 금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금호 고등학교부터는 광주인가요? 그렇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시험박수 들어왔을 때인가요? 그때 연합고사 실 때다. 그렇죠. 연합고사 저희하고 같은 저보다 약간 위시니까 연합고사 실 때. 알겠습니다. 한평중학교, 한평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 조성철 후보님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회 되시면 후보가 돼서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기.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또 나오고 싶습니다. 오늘 국방부 출신이라고 시간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 보면서 기운 엄청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4월 중하순에 민주당 후보가 꼭 돼가지고 지역 발전의 어떤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